안 좋아요. 자고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떠먹어먹고 나랏빛도 해결되고 가끔 그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이 다른 나라의 종교하고는 좀 다르게요. 대한민국 조선으로 종교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들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입니다. 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의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절에 다닐지라도 예의 있게 다녀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관광을 갔더니 큰 절들 있잖아요. 사찰들. 거기 가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국에 계신 스님들하고 질이 달라요. 그분들은요, 그 공전함입니까? 이렇게 헌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세상에 스님이 개다리 떨고 있습니다. 막 개다리 떨고 있어. 그걸 보고 뭐 저런 종교인이 어딨나 싶었는데 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유교가 없어요. 유교가.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굉장히 유교적인 모습 때문에 예의를 갖춰요. 칸을 딱 그어놓고 이쪽은 남자들만 이쪽은 여자들만 감히 섞어서 앉아 큰일을 났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을 하다 보면 속에 뭐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절대 내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는데 더 많이 시켜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시킨다고 그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목은 좀 도전적입니다. 내 운명 내가 바꾼다. 밑에 있는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의인, 절대 죄 안 짓는 진짜 의인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그랬죠? 맞죠? 그런데 왜 옆 사람 보고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디에 두지 말아라? 마음에 두지 마라. 그냥 뭐 그런 거 마음에 두냐? 말하는 사람 입 아프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에 신경 쓰고 살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경 써요 안 써요? 무지하게 써요. 심지어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만 봐도 기분 나빠요.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22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네요. 너도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종들이 너 흉보고 욕하고 하는 거 그 귀담아 듣지 마. 모른 척해. 그런데 너도 가만히 생각해봐. 너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 욕하고 그러잖아. 근데 왜 안 그런 척해? 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걔네들한테 나와야 돼요. 갑돌이 갑순이한테. 근데 왜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냐고요? 다 복돌이 기적인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괜히 목사니까 이렇게 좀 자세도 좀 이렇게 잡고 요만큼은 욕이 막 나오려고 해도 절대 욕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숭 떨고 있어야 되고 좀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억압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의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공짜로 뉴스타트 교육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병원 일대 관광시켜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림신문에 계속 냈어요. 여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하고 올해는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오신 손님들 이제 바닷가에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의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 그림자가 바닷물에 비치는 거예요. 이거를 투영, 반영 그래요. 비치는 그림자가 보이죠? 예, 보여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투사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투사 반응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저를 미워해. 그러면 제가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단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미워할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모두에게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야 아주 못됐고 이기적이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고 말이야 막 욕하고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욕 얻어먹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래서 그 잘못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누구 욕을 해요? 여러분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럴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늘 밥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내가 100kg거든. 밥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서 좀 움직이라고 해요. 계속 잔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우리 엄마는 계문가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밉다는 행동을 해요. 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린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어떤 궁지에 몰리고 내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오히려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오늘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 들미 많아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큰 고민입니다. 아주 큰 고민이에요. 이거 젊은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똑똑한 양반들이 사람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성격이 몇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16가지 성격이래요. 아니 나하고 여러분하고 성격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으면 참 다행이고 잘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산수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얼마나 없는지. 여기에 16개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또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냐면 사람의 혈액, 침 이런 것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 보면 평균형이라고 나왔죠. 보통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개방성이 약해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신경증. 좀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뭔가 재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시죠. 이거 손 들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매우 개방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우 개방적이다. 그러면 나는 매우 외향적이다. 외향적이라는 말은 되게 사람도 잘 사귀고 어디만 가면 마이크 잡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외향적이다. 나는 되게 내성적이다. 그냥 조용하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매우 성실하다. 이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을 평균형, 자기중심적인 형, 내성적인 것, 롤 모델형 이런 식으로 그어놨어요. 사람을 분류해놨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16가지 현대 성격 분석하고 옛날에 나누었던 이 성격 분석을 곱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나오는지. 자, 먼저 강약 2개 보이죠? 강약 2가지가 신경증, 외향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5개가 있죠? 5개로 나누면 2의 5승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2의 5승 강약으로 나누었을 때에 곱하면 2의 5승은 32 곱하기 4는 128 곱하기 이쪽에 16이죠? 저쪽 16은 성격이 강약으로만 나누었을 때에 2048가지 성격이 나와요. 2048가지. 근데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매우 강하다. 매우 신경증적이다. 그냥 좀 센 신경증이다. 보통이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수학 공식으로 나눌 때 5의 5승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의 5승 곱하기 3125예요. 이것은 3125 곱하기 4는 12500개예요. 12500개 곱하기 16은 몇인가 보십시오. 20만 성격이 나와요. 20만 성격.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매우 강에서도 강이 있겠죠. 강, 중간, 강이 있겠죠. 매우 강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을 것이고 매우 약함도 1, 2, 3등급이 있겠죠. 이렇게 성격을 나누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격을 나누면 15의 5승은 75만 9,375예요. 곱하기 4는 37,500개예요. 이것 곱하기 16은 4,860만 개의 성격이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냐고 주장을 하냐고요.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안 좋다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왜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셌나 봐요. 저희 할머니하고 이제 어른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려고 마당에다가 제가 고집을 피우면 바가지를 딱 씌워서 세워놓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나절을 버티고서 있는데요. 약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이 대단했겠죠. 이 말을 했더니 한 분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혼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세워놓고 혼내을 당하니까 이제 얘가 울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언제까지 우는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 좀 고만 울라고 해. 누가 나 좀 고만 울라고 해. 그러면서 울었대요. 사람들 성격은 다 달라요.
그러니 당신이 성공한 그 방법이 나도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똑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모두에게는 별것이 아닌데 나에게는 엄청난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어저께 공부했던 거 복습하면서 좀 더 어렵지만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콩 종류, 현미밥 같은 거, 과일, 채소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방구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안 난다고 해서요? 방구 냄새 안 난다고 해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방구를 뽕 꼈는데 냄새가 독하면 뭐 먹었다는 증거? 고기 먹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냄새.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어디 가서 거짓말도 못해요? 화장실에 가서 얼른 일 보고 나왔더니 뒷사람이 가면서 고함을 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먹었다? 고기 원 없이 먹었다. 아무거나 막 먹고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고기 먹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는 죽으면서 바로 썩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썩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썩은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썩게 하려고 뭘 합니까? 피 빼죠. 근데 피 다 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피 빼면 맛 없어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불구스레 해가지고 고기들이 전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고기일까요? 뭔가 거기다가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럴까요? 뭔가 약품 처리를 한 거예요. 약 처리를 한 거예요. 질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불을 이렇게 해서 다갈다갈 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약품 처리한 것들이 다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질 않아요. 여기에 열이 들어가고 산소가 만나고 프라이팬에 또 코팅으로 돼 있잖아요. 코팅은 할머니들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 아니면 4년, 5년 달아질 때까지 써요. 네. 누가 가져가기 전까지는 안 바꿔. 그렇게 쓰면 코팅에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코팅팬은요 조그만 기스가 나도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큰일 나요. 조금만 기스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기 싫으면 스텐 그릇을 써야 돼요. 스텐. 근데 요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름 넣고 고기 넣고 뜨거운 불을 가하면 거기에 있는 고기에서 나오는 액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기름까지 섞어지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그 속에서 막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활성산소가 되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첫 번째 입속으로 들어가면 입을 꼭꼭 씹잖아요, 고기가. 그러면 이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위로 들어가서 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독이 만들어져요.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독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우리 몸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몸 어딘가 떠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암이 돼요. 어제 저녁, 그제 저녁에도 암이 되는 거 한 가지씩 말씀드렸는데 이번 오늘은 니트로소아민이에요. 암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10년, 20년 잘 돌보면 요만큼 커져요. 그런데 그 고기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채소, 통곡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 속에는 뭐가 많이 들었냐면 따라하시죠. 립, pan. 이거 겁나게 중요한 거래요. 우리 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양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음식으로 그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들었냐? 콩 종류, 그 다음에 현미, 눈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기분을 좋게 만들든지 잠을 잘 자게 하든지 우리 몸을 건강하도록 지켜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비타민 D를 만나면 비타민 D는 언제 나오냐면 혹시 여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나는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20분 일광욕 한다. 일광욕이 뭔지 몰라요? 햇빛에서 옷 살짝 벗고 있는 거. 해요 안 해요? 예, 우리 여기 계신 어느 분처럼 머리에 숱이 좀 없는 분들은 그냥 다녀도 돼요. 일이 빛을 다 받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우통을 좀 이렇게 벗고 다니고 팔을 좀 내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문 다 닫아놓고 햇빛을 쬐면 일광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햇빛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등짝 같은데 이런데 완전히 노출시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한 15분, 20분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계란 20개 먹은 효과가 나요. 계란 20개 먹은 효과가 우리 몸에 쫙 나요. 특히 골다공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골다공증. 제가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는 방바닥을 발로 치세요. 쿵, 쿵, 쿵 이렇게. 이렇게 치면 내 뼈다구가 충격을 받잖아요. 뼈다구가 충격을 받으면서 피 속에 있는 철분을 내 뼈로 가져가요. 내 뼈로 가져가. 그러면 뼈가 좀 튼튼해져. 그러니까 할 일 없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햇빛을 쐬야 돼요. 어차피 이제 뭐 다 나이 들어가고 뭐 남이 봐도 뭐 별 뭣도 없으니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햇빛 한 20분 쐬는 거예요. 등짝 이렇게 해서 일광욕을 한 20분쯤 하면 비타민 D라는 게 생겨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몇만 원 해요. 이것이 팍 올라가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광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비타민 D 주사 맞으러 가세요. 얼마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햇볕을 열심히 쬐세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저기 OHTP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저것이 생겨요. 그럼 저것은 뭐냐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 저것이 많으면 잠을 잘 자요, 실제로. 잠을 못 자는 분들 계시죠? 잠 자려고 하는데 안 와가지고 뒤척 하다가 잠깐 잤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느라고 1시간 만에 한 번씩 깨고 하는 분들 계시죠?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콩 종류의 음식을 많이 드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반드시 일광욕 하세요. 일광욕.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맨발로 흙밭을 걸으세요. 맨발로 흙밭을 열심히 걸으세요. 참 잘 자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비책이 하나 있어요. 비책. 한 3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접지 비계가 됐건 방석이 됐건 그거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거 사용해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잠을 잘 잡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요. 이제 모르면은 전화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비타민 B6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세로토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늘려주고 막 포만감을 만족감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장에 가서는
장 운동을 시켜주고 장 신경계를 보호해주고 지혈을 시켜주고 면역 세포를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따라합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좀 복잡해요. 이것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N 아세틸 세로토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전라도 말로는 그거예요. 그거. 거시기예요. 거시기. 세로토닌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된다? 거시기가 된다. 알아먹었죠? 예. 세로토닌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된다? 거시기가 된다. 거시기라고 있더만 거시기가 돼요. 그러면 그 거시기는 뭐가 되냐면 밑에 글씨 읽어볼게요. 강력한 항산화. 항산화가 뭔 말이에요? 내 몸에 병균이 생기면 그거를 막아낸다는 말이에요. 막아낸다는. 내 몸에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은요, 내 몸에 많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것들이 병을 만들어내요. 암도 활성산소 때문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들을 이 항산화제인 거시기가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서 죽여버린다고요. 강력해요. 매우 강력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영어 나왔다. BDNF. 저것도 거시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가 세 가지여도 다 알아보고 그렇지 그 거시기지 그 뭐시기인지 알았어 이래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거시기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보고. 두 가지 거시기가 나왔습니다. 저거 거시기가 나왔고 영어 거시기가 나왔어요. 영어 거시기 BDNF는 우리 몸이 많이 아프려고 할 때에 걱정 마, 진정해, 좀 차분해야 돼. 자자자, 숨 쉬고, 옳지. 어이구 잘한다. 오케이, 좀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좋은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시기에서 나온다. 이 거시기가 누구 자식이라고요? 세로토닌 자식이라고요. 세로토닌 자식.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을 손주를 하나 더 낳아. 손주를. 그러면 그 손주는 이름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무슨 일을 하냐면 12가지 일을 해요. 12가지 일. 첫 번째,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힘나게 하는 일을 해요. 두 번째, 세포가 고장이 났죠? 그러면 이 세포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결정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전자 있죠?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를 보호해주고 유전자가 다 고장이 나 있으면 그걸 다 고쳐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항산화 역할을 해요. 항산화는 뭐를 막아준다? 우리 몸에 있는 병균들을 다 치료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근데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의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또 이 멜라토닌이 저희 대사부산물 써졌죠? 대사부산물 이건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들이 멜라토닌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병균을 잘 잡아먹어요. 기가 막히게 더 잘 잡아. 아버지보다 생명력이 더 길어. 힘도 더 세고. 그런 역할을 해요. 저 대사물질.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간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간 세포가 다 고장났어. 눈이 문제가 생겨서 눈 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눈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코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딱지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코는 그대로 있죠. 원래는 코 파면은 이것이 빵꾸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빵꾸가 안 나고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줄기세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코가 빵꾸 날 지경이 됐는데 저기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 머나먼 지구 2바퀴 반이나 도는 핏줄을 타고 가서 이 코에 딱 가서 이 코를 다시 재생시킬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멜라토닌 때문에. 멜라토닌이 정확하게 그 자리로 가도록 그 세포를 안내해줘요. 저 뒤에 언님, 머리에 머리가 아프고 계속 세포가 죽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기세포를 보내줘야 그게 회복이 돼. 그럼 여기서 거기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보내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멜라토닌이 해줘요. 딱 가서 딱 붙으면 거기에서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딱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 무좀 있죠? 무좀 있는 분? 오케이. 무좀 막 긁어갖고 파내면은 껍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좀 지나면 도로 재생이 되잖아. 껍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계속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 줄기세포가 그리 가서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피부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만약에 이걸 회복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렵다고 긁어내고 발가락이 갈라지죠. 찢어지죠. 그러겠죠. 근데 정확하게 가서 고쳐주는 것은 다 줄기세포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준다고요? 멜라토닌이 해준다고요. 뇌가 기억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 할 수 없는 그 일을 옆에 있는 세포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원래는 얘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세포가 가서 그 일을 대신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심혈관을 보호해주는 일도 멜라토닌이 하고, 암에 걸렸으면 암 치료해주는 것도 멜라토닌이 하고, 염증이 일어났으면 그걸 치료해주는 것도 멜라토닌이 하고, 다 멜라토닌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의해서 저것이 결정이 돼요. 트립토판이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이 돼요. 먼저 잘 먹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 이거는요. 먹는 문제로 결정이 안 돼요. 내 생활 습관으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세로토닌이 거시기가 되는 것은 생활 습관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잘 돼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안 돼요. 멜라토닌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뭘로 결정하냐면 내 생활 습관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세틸화 됐느냐 메틸기 됐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후성 유전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 어떠하느냐가 거시기를 잘 만들어내든지 멜라토닌을 아주 잘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생활 습관이 잘 되면 좋겠죠. 내 생활 습관이 잘 되어지면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리죠? 우리 온 몸은요, 이 피부는요, 이런 형태로 우리 몸이 보호가 됩니다. 첫 번째, 진피, 표피, 그 다음에 각질층이 있어요. 여러분, 때를 밀면 때가 나오죠? 이거는 각질이에요, 각질. 각질에다가 유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어져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것이 섞어져가지고 때로 나와요. 근데 그걸 너무 빡빡 문대면 저 각질이 다 벗겨져요. 우리 아주머니들은 목욕탕 가면 본전 빼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빡빡 문대고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적당히 불리고만 나와야지. 너무 문대면 각질층이 다 벗겨져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최전선에 있는 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벗기고 나와야 돼요. 어차피 또 생길 거. 이것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 물리적 장벽입니다. 물리적 장벽.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장벽이 있어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약산성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하고도 같은 성질의 약산성이에요. 몸이 약한 분들이 약산성에 노출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땀 있죠. 땀. 땀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세요? 땀도 우리를 보호해 줘요. 천연 항생물질로 작동도 해요. 이것들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또 면역 장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피부에서 이것들을 다 막아주고 방어해 주는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 병균이 딱 오잖아요.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T세포가 달려가가지고 호중구라는 세포들, 백혈구 세포들 다 들어보셨죠?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 가서 걔를 딱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뽀뽀를 사정없이 해버려요. 그러면 이 입에서 그 바이러스 세균에게 활성산소가 들어가요.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터져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을 우리 피부에서 해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방어제가 있어요. 이 방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내부에서도 병균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활성산소예요.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로 만들어줘야 피해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줘요. 우리 피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몇 겹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땅하고 공중하고 내 몸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기 이중층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장벽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빨간 사람,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이 공기 중에도 전기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공기 중에는 1m당 100V 정도의 전기가 있어요. 100V. 그러면 제 키가 2m 조금 못 되거든요? 2m 못 되자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웃어요? 너 왜 웃니? 아, 내 딸이 나를 무시했어요. 2m 못 돼. 그러다 이렇게 키 큰 목사님 옆에는 가기 싫어요. 2m쯤 되면 200V의 전기압에 노출되는 거예요. 200V. 전기압. 우리 가전제품이 몇 볼트예요? 220V잖아요. 그 정도의 전기압이 공중에 존재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발은 0V, 2m면 200V 해서 2m 높이에서 전기 200V의 무게가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지금 내 머리는 164V의 전기가 내 머리를 지금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 2m 못 되는 거 알죠? 거짓말 안 한다니까.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맨발로 땅을 딱 밟고 쓰잖아요. 그러면 내 몸 머리 끝이 0V로 바뀌어요. 0V. 그러면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간 0V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안정 상태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키울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밥 먹으라고 해도 흙밭에 뒹굴면서 꽃 질질 흘리고 막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면서도 흙밭에서 뒹굴고 2-3일 지나면 감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 떨어졌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애들을 위생적으로 막 철저하게 보호하고 해도 감기 걸면 일주일, 2주일 가면서 시름시름해요.
우리는 흙 먹고 자랐거든. 낙했거든요. 막 흙밭에서 밥 안 먹어도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막 뒹굴고 놀았잖아요. 건강하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내 몸에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이 같은 것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생겨요. 이게 우리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피부예요. 피부가 자극을 딱 받아.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볼까요? 옆 사람 꼬집어 보세요. 자, 자꾸 꽉 돌려요. 세게 돌리세요. 그냥. 자꾸 꽉 돌려.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이게 전기로 바로 바뀌어요. 전기로 바뀌어서 내 뇌로 짜자자 와요. 그러면 내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올 때에 이 전기로 바뀌는 것이 이 피부를 타고 등짝에 등뼈 있죠? 요 요거 등뼈, 척추, 그리 딱 연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로 쫙 연결이 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쫙 연결돼요. 쫙 연결돼요. 아하. 머리가 아하 그래요. 다시 쫙 연결돼요. 팍 올라가요. 아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아하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뇌피질 이거 보입니까? 대뇌피질 얘가 아하 이거 좋은 거요 그래요. 좋은 거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미주신경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 한 거라고요? 미주신경계. 아하 네, 오케이 바리. 자 따라합시다. 시작. 오케바리. 이게 미주신경계거든요. 오케바리가 여기 광대뼈로 해서 어깨로 해서 가슴으로 해서 배로 가는 이쪽 부위가 부교감신경계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경계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극이 왔는데 이 꼬집는 자극이요. 저같이 좀 쓸만한 남자가 모르는 아가씨 이렇게 꼬집으면 그 아가씨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오메 찌릿찌릿하네 이렇게 하든지 성희롱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막 그 여자도 이렇게 막 전기 느껴가지고 오메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쫙 신경계가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복회로가 만들어지고 말초 멜라토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옆 사람 손 한번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년 만에 만난 그이처럼 쓰다듬어 보세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요즘 현실이잖아요. 첫 번째, 내 손 만져줄 사람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져줘도 귀찮다. 귀찮아.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나오냐? 경로당 가가지고 내가 쓰리고를 쳐버려. 그러면 나와요. 근데 쓰리고 아니면 안 나와. 어르신들 고스톱 치나요? 미나토 치죠, 미나토. 고스톱 쳐요? 여기는 수준 높네. 쓰리고를 때려버려야 나와, 이것이. 안 되면 안 나와요. 이게 쓰리고 맛보면 교회 못 나와. 또 쓰리고 맛보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돼요.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말초 멜라토닌이 나와요. 말초 멜라토닌이 나오면 내 몸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안 아파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평소에는 앉을 때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쓸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샥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이래요. 그 노인네가 오늘 마을에서 소풍간대 하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버스에 타자마자 돌아올 때까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뭐가 나오니까? 말초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아플 수가 없어요. 그 증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계속하면 몸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이고 머리야 시작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감신경계가 발달해요. 뒤통수로 해서 뒷목으로 해서 등짝으로 가는 신경계예요. 교감신경계. 그것이 발달을 하면 방어회로가 작동이 되고 멜라토닌의 전 단계 아까 거시기가 만들어져요. 거시기가. 그러면 얘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진정해 이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비상상태예요. 비상상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진정해. 진정.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기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팍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연속극을 보는데 얘네들이 지금 불륜이야. 근데 부인한테 들켜버렸어. 근데 나는 그 불륜하고 있는 그 여자 편이거든. 근데 들켜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 아이고 빨리 도망가. 혼자 텔레비 보고 이러고 있어 할머니들이.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으로 딱 들켰다. 그러면은 그때 아이고 좀 빨리 좀 도망가지 이렇게 있으면 방어회로가 내 몸을 작동시켜가지고 진정 고만 진정해. 스트레스 받네. 빨리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몸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감기 들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작동을 해서 진정해. 그리고 땀 막 흘리고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또 내 몸이 치료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치료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말초 멜라토닌이 나오면 어쩐다고요? 저기 보세요. 대사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를 생존시키거든요. 얘 못 쓸 거면 버려야 돼요. 빨리. 그래야 새로 나오니까. 그러든지 유전자를 보호하고 수리하고 항산화, 전자 공유하고 면역하고 이게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겁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뭐가 나오면 된다? 말초 멜라토닌이 나오면 된다. 근데 말초 멜라토닌은 어떻게 된다? 시작! 오늘 좀 웃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요. 이 되뇌피질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자극인지 나쁜 자극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행한 일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프고 괴로운 일을 머리가 괜찮아, 좋은 일이야, 이것도 복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괴로워서 죽겠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내 머리가 아멘!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섭리를 주셔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걸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대뇌피질이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하고 일이 아싸가리 이렇게 된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들이에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 썩으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마누라가 속 썩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감님들이 속 썩이면 밥 차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경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말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당장은 힘들어도 이걸 인해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 줄 몰랐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예요. 대뇌피질이 좋은 자극으로 끼치려면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야 돼요. 부드러운 음악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쭉 나가다가 보면은 사랑 뭐 때문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뭐 사랑 타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슬픈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렸다. 갑순이 갑돌이는 나하고 사랑했는데 딴 여자한테 가버렸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다.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런 노래에 집중하면 대뇌피질이 스트레스 받고요. 잘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런 것 말고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뜻한 대화. 그 다음에 정말 힘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깊이 시작. 한 번만 시작.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나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잘못한 줄 알아. 비난하지 말고 괜찮아.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매일 손가락질하시. 그 다음에 따뜻한 스킨십 다 안아주고 있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 안아주고 등 한번 다 해주는 일 되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지쳐서 돌아왔어요. 지쳐서 큰일 나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 더 해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퇴근을 하니까 앞에 딱 서 있다가 아버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뻘쭘해가지고 뭐냐? 딱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다음 날 또 아들이 아버지 하고 또 딱 끌어안아줬어요.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들어왔는데 딱 끌어안아줬어요. 며칠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씩 웃어요. 그리고 둘이 껴안아요. 며칠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문을 탁 열면서 아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균형진 식사, 규칙적인 잠, 일광욕 이런 것들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마지막 성경 말씀, 우리 손주들 다 나왔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뭐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사람도 돈 신앙하는 거예요.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 신앙하는 거예요. 잘생긴 걸 믿는 사람은 잘생긴 신앙하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앙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창조부터 이렇게 해놓으신 그 하나님을 꼭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내일은 4일째입니다. 내일은 제목이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준비하시겠습니다.